도발사자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뭐 시작하기 전에 뭐 흔히들 말하는 좋아요, 구독, 또 뭐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돈 들여 광고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 실험실의 한계 같은 거 적나라하게 다 짚었는데요. 스포츠 의학 분야도 마케팅 타켓으로 설정해서 광고까지 할 겁니다. 스포츠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 아시죠? 이런 모나크 바이크가 그 논문에 거의 5화를 차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분들은 이런 거 한 분야인 줄 알고 계시는데, 트레드밀이랑 그 모나크 바이크 같은 이런 그 실험 도구 장비가 5할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운동 생략을 좀 하신 분들은 이런 멘트로 하나 결론을 지어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멘트냐? 자전거 페달링으로 개통까지 찾았다. 그러면 생략에 있어서 결정판이 아니냐? 거기까지 찾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본래 한 2달 전에 겨울에 다 완성이 됐던 건데 이제서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282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2900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 테스트 한 이걸 만들어서 밖에서 실주행을 2800번, 거의 3000번 가까이 해서 나온 결과물이 이제서야 드러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뒤늦게라도 이렇게 이제 정리돼서 발표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즉 뭐냐, 이런 내용을 논문이나 페이퍼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발표하고 해봐야, 그죠? 답이 없어요. 워낙에 방대한 영역이라서 정말 한없이 방대합니다. 기초 자료도 부족하고요. 그러면 아예 결과물을 내면 되죠. 그죠? 아이폰이 나올 때 심리적으로 어떻게 풀었고 이렇게 해서 특허도 별로 없지만 그런 것들을 말로 설명해봐야 되겠습니까? 그냥 만들어내야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염가로 만원, 이거 세트 하나에 만원에 그냥 만원대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스토어팜에 연결이 돼서 진행을 할 것이고, 또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그 일반 사용자들도 질문들이 있을 건데 유튜브에서는 저희가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저 혼자 처리하기는 힘드니까 도발 카페로 오십시오. 도발 카페에 오시면 이미 여기에 이 자료들이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대안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게시글 보시면, 도발 카페의 게시글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시고, 또 거기서 댓글이나 질문 이런 거 참여하시면 될 걸로 봅니다. 마트바이크로 바로 시작 들어갈게요. 여러분, 마트바이크 플라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 거 종종 보셨죠? 보셨고, 여기 조그만하게 그려놨는데, 회전 방향, 얘네들 회전 방향 지금 이렇게 이 방향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특징 좀, 사실 이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지금 엉터리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린 겁니다. 자, 지금 제일 처음 이걸 봤을 때 몇 년간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게 최대 출력 시점을 이렇게 기울여져 있어요. 약 3시에서 약 20도에서 30도 정도 기울어진 거고요.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한 45도 이상 60도 가까이 기울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을 이 차트들에서 보여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대동강 같은 경우에 최대 피크 지점이 여기입니다. 2시 전후에요, 여기. 그리고 내측강근도 여기 최대 시점이 이게 이제 3시니까 거의 다 여기 2시 전후에서 때리게 됩니다. 최대 출력 구간은. 그리고 심지어 여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햄스트링이 최대 시점은 약 4시 전후입니다. 여긴 6시 구간이고요. 그래서 거의 트윈파워에서 보여주던 최대 그 출력 시점이 3시 전후로 때려지게 되는데 왜 얘네들은 이러한 기울어진 표현을 계속하고 있었나? 아, 참고로 여기 9시인데요. 9시인데 여러분 이거 걷어 올리는 게 햄스트링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7시에서부터는 거의 햄스트링이 들어가지 않아요. 대퇴직근이랑 장요근이랑 이런 근육들이 여기에 들어 올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햄스트링 아닙니다. 햄스트링은 가장 많은 출력 구간을 내는 곳이 약 4시, 5시 구간이고 그 다음이 2시, 3시 구간에서 최대 두 번째 출력 구간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여기 6시 전후에서 내는 출력 구간일 거예요. 그 이후로 7시 이후로는 햄스트링 적용이 거의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여기를 햄스트링 구간으로 착각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응? 왜냐하면 나중에 장요근 이야기할 때 이 구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페달링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마지막 종결 지점은 전부 다 이 장요근이나 대퇴직근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꾸 잘못된 그 햄스트링에 대한 언급을 여기 이 구간을 갖고서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여기 4시 전후에서 이제 최대 출력 구간인 줄 알고 거기에 꾹꾹 밟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이제 회전 방향이고요. 회전 방향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회전 방향인데 이렇게 기울어진 표현까지 나오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결국 와트바이크 기준으로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부상은 어디에 일어납니까? 장경인대염이 올라오죠. 4시 5시에 충격이 오는 장경인대염이 올라올 정도로 이런 심각한 부상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문제는 바로 크랭크에 전달되는 파워가 아니라 각속도다. 본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확인해 봤지만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합니다. 사실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기네 것들이 좋다고만 우기면서 실질적인 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추려고 하는 습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와트바이크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대부분 다 그렇죠. 이제 트윈파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대로 트윈파워 네, 아주 잘 만들었는 건데요. 여기도 큰 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대칭타원 같은 경우인데요. 응태씨 3G 체인링 하나. 그 트윈파워에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게요. 여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추가로 제가 이제 밟던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경우잖아요.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여기 특징이 이제 잘 표현했습니다. 대충 뭐 이렇게 나오도록 최대 시점이 3시가 되고요. 아주 잘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에 관성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제가 페달링을 할 경우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그러니까 그 와트바이크의 플라뷰를 보시면 이런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트윈 파워에서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관성을 집어넣었어요. 관성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드는 대칭 타원 샘플인데요. 예, 좌우가 대칭이고 상하가 대칭이다 해서 대칭 타원이고, 오시메트릭 같은 건 비대칭 타원이고, 도발 같은 경우도 비대칭 타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칭 타원의 특징은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힘을 줘가지고 쭉 체증을 합니다. 여기까지 체증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체감을 해요. 여기서 뚝 떨어질 때는 저항이 없어져 버려요. 다리 힘이 풀린다는 거죠. 뭐 이거 저기 큐링 가지고 댄싱 쳐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차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팔자가 나옵니다. 얘네들은. 근데 이제 이미 그 와트바이크에서는 이런 팔자가 최악의 페달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게 최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간을 메우기 위해서는 관성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파이오니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오니아가 이렇게 이제 좌우로 완전히 두 쪽을 표현했고, 여기도 감인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올바른 방식입니다. 이렇게 트윈 파워랑 그 와트바이크처럼 좌우 대칭을 한꺼번에 그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그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 그 6시 이후로 12시까지의 표현력이 너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자, 아무튼 파이오니아랑 와트바이크랑 둘이 합작해서 나오는 것 때문에 사단이 났는 게, 페달링을 어떻게 하다 밟아야 된다. 뭐 이런 뭐 이상한 소리가 나. 자, 이런 극단적으로 여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5시 전후에서. 얘네들도 보면은 그래프가 보면 5시 전후 막 이렇게 전후에서 막 최대 출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밟아야 된다고. 이렇게 토끼머리 하듯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떠드는 사람들 거의 전달자죠. 뭐 유튜버나 저 도사의 미케닉들 전달자지. 그리고 뭐 이걸 떠들었던 사람이 해외에서 뭐 떠들었다 하는데 그래프 볼 줄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실험실 상황들도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도 거대한 누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누락을 말을 안 해주고 접근해버리면 뭐 전달자들은 그냥 도망치면 되잖아. 전달해놓고. 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끼워 맞추지 못해.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가 중력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건 그 근육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걸 합쳤는 파이오니아 그래프처럼 나오는 이런 결과들입니다. 여기 보면 4시, 5시가 최대 출력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를 선형으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9시 구간은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중력 그래프랑 그리고 근육의 그래프를 삭제해서 이 그래프만 보여준다는 거죠. 9시 마이너스에.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 근육이란 말이에요. 빨간색이 9시에도 들어간다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이런 데는 안 들어가게 표현이 되거든요. 여도 그렇고. 그럼 중력이 이게 뭐냐는 거지. 뭐길래 이렇게 표현됐고 이 표현들을 갖고서 사람들이 다 바른 걸로 만들어 버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런닝머신이 아니라 이렇게 걷는 걸, 땅바닥 지면에서 걷는 걸로 표현을 할게요. 이 방향으로 걷습니다. 서 있으면 발바닥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넣어서 센서를 넣어서 그 측정을 했다 그러면 60kg, 이 사람 60kg, 60kg을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걷기 시작했다 앞으로, 그럼 추력은 뭐 한 5kg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힘과 이 힘이 두 개 합쳐진 벡터를 만들면 걷는 데는 마치 우리가 땅을 막 파고들듯이 짓밟고 가면서 이래 가는 것처럼 보이죠? 네? 벅벅 긁으면서 이 표현이 이겁니다.
이거 보고서 어떻게 해. 그러니까 파워미터 관계자들도 그 영상에 나와가지고 이거는 바른 거고 뭐 최대 출력 구간은 여기다 하면서 말하는 거나 와트바이크가 이게 우리가 너희들 이거 각속도 아니냐라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뭐 힘이니 어쩌니 딴소리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시 봅시다. 다시 대둔건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보면 대둔건 중요한 게 아닌데 절대 중요한 게 아닌데요. 절대 중요한 게 아닌데 그들이 자꾸 떠드는 내용 중에 하나는 둥근을 쓰라는 거죠. 둥근 위치 한번 봅시다. 대둔건 여기 3시입니다. 피크점은 2시입니다. 대퇴사두가 크다 그러죠. 여기 3시 계속 반복할 겁니다. 이거 여기입니다. 2시 전후에서 전부 다 피크예요. 심지어 대퇴이두 반건양 반막양근까지도 피크점은 약 4시 전후 3시 전후 얘는 4시 반 5시 이쯤 떨어지네요. 아까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에는 햄스트링이 안 들어갑니다. 햄스트링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들어갑니다. 이거 하나라도 지금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햄스트링으로 땡긴다 이 말씀 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이 바닥 바닥입니다. 정말 이 바닥 정말 바닥이에요. 바닥 쳐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왔을까? 자, 지금 여기 파워미터에 관련된 이런 혼선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은 여러분들이 과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과학의 기본인 그 실험실의 구조를 한번 봐야 됩니다. 모나크 바이크라는 이런 바이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장비의 특성은 스킵이 일어나지 않도록 밴드 브레이크를 집어넣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 스킵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유는 유체저항과 유사한 특성, 유체저항이 이제 스킵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 거. 하지만 유체저항이 없다는 거예요. 유체저항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성이. 그리고 관성 변화가 없어요. 싱글 기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 보시면 6시에는 출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12시 경에는 지금 출력이 없다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이 바이크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거는 또 다른 문제점을 여기서 한번 제시해봐라 그러면 이건 크랭크 길이가 깁니다. 긴 상태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피팅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 안장하고 인심을 재서 안장 높이를 이렇게 측정하는데 클리시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안장 높이를 재고 난 다음에는 무릎이 올라왔을 때 높이, 최적의 높이를 맞춰야 돼요. 그 문제는 바로 크랭크 길이에 좌지우지 된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일파만파로 커집니다. 자, 결국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이 구간에 힘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 힘을 못 주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 다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서 풀어가고 여기에서 제일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구간이 지금 제일 어려워요. 페달링을 좀 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 선수 출신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근육이 뭐냐라고 하면 장요부이다 하는 거예요. 장요부이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나온 그 체인링이 어떤 거냐 바로 이거죠. 크랭크 여기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점이 돼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최단배이니까요. 딱 보면은 여기 최단배네요. 직선 구간이 최단배이니까 여기서 시작이 다 돼요. 그럼 크랭크 여기 쭉 크랭크 이렇게 쭉 여기 크랭크 포인트를 보고 쭉 넘어가서 여기서 최적점 최상의 조건인 90도 선까지 체증하는 구간을 만들고 여기에서부터 등속 구간 원의 개념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저항이 직선 구간은 푹 빠져버립니다. 저항이 안 들어가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왔는 걸 갖고서 분석을 하면 이렇게 12시에 제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가면 에너지 사용에서 케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케톤의 실체조차도 실험실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즉 기질대사의 조건을 찾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과학이라는 그 실험실의 장비마저도 굉장히 한계성을 갖고 있다. 너무 많은 한계성을 갖고 있다 하는 거 솔직히 엉터리다.